자, 여러분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최근 기출문제 여러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을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전체 프로그램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보는 것처럼 하시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자, 기출문제 다운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다 같이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한국 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고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했던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기출 문제를 다운받으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K앱 수업용 다운로드, 여기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다운로드라고 보이죠? 기출 문제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최근에 기출 문제가 전산회계 1급 94회 프로그램입니다. 따끈따끈한 문제죠. 94회 전산회계 1급 이 프로그램을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나요? 네. 자, 파일을 열기를 하시고요. 자, 이제 압축 풀기라고 보이나요? 자, 압축 풀기 따라하고 있나요? 예, 압축 풀기 클릭. 압축 풀기. 자, 압축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3교시라고 여러분 보이나요? 압축 푼 내용 중에 3교시 보여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옆에 주변에 짝꿍이 좀 봐주시고 같이 설치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다 들어오고 있나요? 따라왔나요? 네. 예, 설치가 먼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저희 압축 풀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설명을 놓쳤으면 가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따라하기 하면 됩니다. 그냥 먼저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았나요? 자, 3교시라고 보이나요? 이게 3교시에 전산회계 1급 시험 본다 이런 얘기고요. 더블 클릭하면 텍스라고 보이죠? 텍스 더블 클릭. 여러분들은 되고 있나요? 나는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날까요? 엄청 당황스럽네. 그러죠?
압축 풀기를 하시고 텍스라고 보이죠? 텍스. 그 다음 뒤로 백 한번 가면 설치는 이렇게라고 보이죠? 그러면 샘플 번호가 이렇게 전산회계 1급 걸 선택합니다. 이름 쓰면 여러분 이름을 씁니다. 설치.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지금은 시험 장소에 가면 A형인지 B형인지 구분할 수 있죠?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A형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감독관 번호는 당일날 감독관이 확인해 줍니다. 요거 1550번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 해 보세요. 이런 모양이 떠요, 여러분. 설치가 됐나요? 예. 설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돼야 됩니다. 예. 설치가 옆에 봐주세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오늘은 전체를 다 풀어볼 거예요. 알았나요? 예. 강진희 씨 다시 해보세요. 이런 하는 거 아니고 실무 아래로 내리시면 다모가 있거든요. 아무나 하나 여기 실무? 네. 지금 다모아 맞는데? 네,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이론을 펴놓고 다모아를 찾았어요. 이론을 펴놓고 네. 강진희 씨 설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압축을 풀어서 설치해 보세요. 안 되면은 강진희 씨 안 되면은 설명만 그렇지. 설치 중이라고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여러분, 설치가 다 되셨으면 지금부터 문제 실무 시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5문제는 놔두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실무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 시험, 여러분 회사명이 다모아전자라는 것 조금 알고 갑시다. 다모아전자, 코드번호 943번이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기간이고요.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초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는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라.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가야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추가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메뉴를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설명을 너무나 빨랐다든가 설명이 그래서 못 따라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고 새로운 것부터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면 돼요. 만약에 프로그램 설치가 지금 안 됐다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냥 설명을 들으라고요. 참 잘했어요. 자, 여러분 문제 1번에 대한 것은 기초정보관리와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전기분 재무제표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으셨나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다 같이 클릭합니다. 회사는 바꿔요? 아까 그 다모아로? 회사는 다모아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진도 나갈 때는 하면 안 돼요. 예, 진도 나가야 하니까. 외상 매입금 클릭. 외상 매입금 클릭했나요? 네. 못 따라왔으면 가만히 이따가 설명만 들으라고. 알았나요? 네. 예, 질문은 제일 나중에 하세요. 알았어요? 진도가 다 나가고 그때 질문을 받을게요. 예상 매입금 5,666만 6천 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남성기계 클릭. 금액이 틀리지요. 다 같이 수정합니다. 3,065만 6천 원으로 수정했나요? 다음 F2 해세요. 세콤이 빠졌지요? 세콤전자 금액은 2,600만원. 여러분들은 내가 앞에 부르면 여러분들은 뒤에 불러요. 다 같이 2,000 요렇게. 알았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00 요렇게 하자고요. 알았나요? 앞에 건 내 거, 뒤에 건 여러분 거. 2,000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 미지금 다 같이 클릭합니다. 미지금 클릭했나요? 예, 못 찾았으면 나도 그냥 설명만 들어요. 예, 미지금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요상사가 있나요? 고요상사가 250만 원인데 문제대로 프로그램을 고쳐줘야 됩니다. 얼마? 200 앞에 거 내 거 200 오케이. 250만 원 수정했나요? 오케이. 바로 밑으로 내리면 다 같이 UNI F2 UNI를 선택합니다. 찾았나요? 금액 불러요. 100 앞에 건 내 거 뒤에 건 여러분 거니까 1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380만 원이잖아. 미입금 380만 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았어요. 그러면 1번이 끝났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 갈 건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밑줄 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갈 거예요. 통신비 계정 적요 3번에다가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이라고 써주래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800번대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전체 메뉴를 들어와서 오셔가지고서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밑에 거래처 등록 밑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찾으셨나요? 클릭. 여러분,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 다음 중 당좌자산, 재고자산에 속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재고자산 클릭해 볼래요? 컨닝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로 알려줍니다. 여기 요것만 이용을 잘해도 이론 문제 한 3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자 어찌됐든 지금은 814번을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코드 번호 아무데나 클릭해봐요. 코드 번호에다 클릭했나요? 814를 쳐보세요. 그러면 814번을 찾냐고 제일 밑에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밑에 814 통신비 맞나요? 여러분 찾았나요? 네. 자, 무슨 적요?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현금 적요가 아니라 무슨 적요야?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따라와야지. 무슨 적요냐고 묻잖아요. 대체 적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번호 몇 번에다가 3번. 숫자 3 치세요. 여기다 3을 치고요.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여러분 나보다 늦은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타이핑이. 자, 자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 요거 컴퓨터 전산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대체적요 3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2번까지 끝났어요. 자, 1번에 3번 할 거예요. 1번에 3번. 여러분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제일 좋아하는 문제 맞죠?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행하시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중요한 건 계정 과목이 뭐예요? 기부금 500만 원이 누락됐다. 여러분 기부금은 여러분 원가 명세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라고 적어놓으세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를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네. 원가 명세서는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 다음에 우리는 손볼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만 거기서부터 손보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부터.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가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갑니다. 클릭. 전기분 손익계산서 오셨나요? 네. 자, 다 같이 무슨 금이 누락됐다고요? 기부금. F2 누르고요. 기부금이라고 써봐요. 기부금 얼마라고 했나요? 500만 원을 여기다가 누락한 거 입력해주면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 1억 4,51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여러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다 같이 뭐라고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주세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었으면 거기 당기 순이익 요게 일치해야 되는데 다르죠 지금? 상단에 불러오기 기능을 확인해 봅니다. 불러오기. 그러면 방금 여기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어요. 그치요? 네. 자, 올해 당기순이익과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이 뭉쳐서 두 개를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미처분 뭐라고요? 이익잉여금.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금액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전기분 어디 가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찾아요.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 숨어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맞나요? 네. 자, 여기다가 금액을 써줄 건데요. 여기 있는 금액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금액 지금 대차 차액이 보이죠? 네. 이 대차 차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 금액으로 이동시켜줘야 된다. 이 금액으로 요 금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금액으로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불러볼까? 1억 5,800 56만 7천. 잠깐만 1억 5,856만 7천 원 이렇게 되나요? 네. 엔터 쳐보세요. 대차 차익이 없어졌나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큰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2번 문제가 일반전표입니다. 1번 문제 끝나고 이제 2번 할 차례입니다. 자, 문제 2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봅니다. 일반전표 입력이고요. 1번 다 같이 문제 보시면 자, 제품 한 세트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했다. 여러분 견본품을 계정 과목을 견본비라고 사용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견본비라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은 바로 옆에
여러분 첫째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일반전표를 날짜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9월 14일로 갑니다. 0914 차변에 견본비라고 씁니다. 견본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서 금액이 얼마냐면 40만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품은 목적이 판매 목적이죠. 네. 그런데 제품을 매출한 거 아니죠. 네. 제품을 매출했다면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하는데 제품 매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제품이 없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쓰고요. 여기 적요란에 8번을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적요 몇 번? 8번. 8번을 반드시 걸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원가라고 적어놓으세요. 원가. 이 금액이 원가와 시가가 있다면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 다음 두 번째 가도 되겠나요? 네. 두 번째 갑니다. 다음 이익이 예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 동그라미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부채.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요. 부가세 대금은 자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산. 부채를 정리할 거고요. 부채가 정리하면 차변으로 올 거고요. 자산을 정리하면 반대편인 대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환급받을 동그라미.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자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퉁 쳤더니 내가 갚을 돈이 990만 원이고 돌려받을 돈이 1100만 원인데 환급받을 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계정 과목을 뭐라 하느냐? 여기 나왔네. 미수금이라고 하래요. 요거 안 나왔어도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미수금. 다 같이 무슨 금? 미수금. 그러면 지금부터 그대로 입력만 해볼 거예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력해도 되겠나요? 네. 예, 날짜는 매달 며칠로 간다고요? 9월 30일. 9월 30일 날짜를 가보도록 합니다. 9월 30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부채를 정리하니까요. 991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금금, 자산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12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차변의 미수금이라고 한다고요. 차변의 미수금 해가지고서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래요. 그러면 거래처 생략하니까 미수금 그냥 132만원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10월 5일날 먼저 날짜를 10월 5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가도 되겠나요? 네. 자, 일반전표 입력을 10월 5일날 가서 자, 10월 변경합니다. 10월 5일. 자, 예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 여러분, 기계장치를 예상으로 사왔으면 우리는 개념 과목을 뭐라 하냐면 미지급금이라 그러죠. 미지급금인데 오늘 그 미지급금을 뭐 했다? 지급하였다. 미지급금을 다 같이 뭐 했다? 지급하였다. 묻는 말에 대답을 따라오셔야지. 미지급금은 부채의 감소는 다 같이 무슨 변? 차변의 미지급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요. 차변에 다 같이 뭘 한다고요?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A, 엔터 치면 돼요. A하고 엔터. 그러면은 엔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액을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7월 5일 날 환율이 얼마냐면 1,200원이지요. 1,200원. 1,200원 곱하기 몇 달러인가 봐보세요. 15만 달러예요. 15만 달러 맞네. 15만 달러 맞지요? 네. 곱해보세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미지급금은 1억 8천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환율이 얼마인가 봐봐요. 1,100원. 1,100원 곱하기 몇 달러? 15만 달러. 1,100 곱하기 15만 달러 해보세요. 1억 6,500. 대변의 보통예금은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금액을 우리는 갚아야 할 돈이 원래 1억 8천이었는데 실제로 돈 나간 건 적게 나갔죠? 이 이름을 우리는 애환차익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애환차익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무슨 차익이라고 한다고요? 애환차익. 애환차익의 반대말은 뭐다? 애환차손. 애환차익의 반대말은 뭐다? 외환차손.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무슨 문제인가? 보면은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미지급금 동그라미 부채입니다. 부채를 상환한다 그러면 부채의 상환은 무슨 변에 올까? 차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되죠. 그런데 오늘 돈을 줘야 되는데 받으러음 배서양도 동그라미 배서양도 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받으러음을 넘겨준 거지요. 대변의 받으러음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입력을 해볼 건데 10월 15일로 갈 거예요. 10월 15일로 간다고요. (10월 15일) 날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광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의 받으러음은 해피상사 여러분 요거 거래처가 틀리면 틀려요. 거래처가 4천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갑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 원과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다 같이 차변에 옵니다. 부채 감소 차변. 차변에 다 같이 무슨 차입금이라고요? 장기 차입금. 그러면 날짜는 11월 13일 날 갑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씁니다.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이고 2천만 원이고
이자를 지급하니까 이자 비용이고요. 차변이 이자 비용이고, 이자 비용은 3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이걸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2030만 원이 나간 겁니다. 6번 별표시 출제자가 내가 맨날 요거 했던 출제자가 지금 보니까 계속 요거를 단골로 내고 있어요. 예. 어려운 문제를. 그런데 우리는 욕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 아예 그냥 터득해버리자. 터득해버립시다. 그냥.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자, 제일 먼저 무슨 문제인가 봐봐요. 무슨 문제인가? 자기 주식 2,50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돈 들어오겠지. 보통예금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한다면 10월 17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2,500만 원이 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뭔 돈이냐 봤더니 자기 주식을 팔았대요.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써야지.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 사올 때 장부에다가 2,325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사올 때 2,325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에 팔았냐면 2,5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175만 원을 이익 받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75만 원 쓰려고 봤더니 반대 계정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나요? 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반대 계정이 있으면 자본과 관련된 건 이 반대 계정은 그거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대신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얼마를 갖고 오냐면 150만 원 있다고 나왔죠? 175만 원 다 갖고 올 수 있는데 150만 원밖에 없어요. 150만 원밖에 없어요. 150만 원을 금액란에다가 150만 원 반대 계정을 정리하고 났더니 그래도 25만 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대변의 본 계정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2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예, 일반전표 끝났고요. 이제 문제 3번은 매입매출 전표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매입매출 전표 문제고요. 10월 11일 날 구매 확인서 동그라미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입했다 그러면 영세인데 매입 영세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요. 다 같이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를 클릭하시고 몇 월로 옵니까? 10월 11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형은 몇 번? 52번 영세지요. 그리고 원재료라고 쓰시고 수량 단가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 공급가액란에다가 4,4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평산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는 다 같이 몇 번? 1번. 혼합은 몇 번? 3번. 그렇게 하시고요. 다 같이 차변의 원재료 맞고요. 돈은 3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음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4,400만 원. 가지금이 아니고요. 지급어음이라고요. 지급어음 이렇게 선택 잘 해줘야 되겠다. 금액 계정 과목을. 다음은 2번 뭡니다. 제조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 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했다. 여러분,
가치 증가나 내역 연수 연장을 시켰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건 자산으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했다 이 말은 자산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익적 지출이라 하는데 비용으로 떨어라 이런 얘기죠. 그 비용의 이름은 여기서는 수선비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과 10월 19일부터 날짜부터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급했지요? 그러면은 카과인데 여러분 57 카과가 맞지요? 거래처는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수선비라고 할까요? 수선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물건값은 전체가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을 입력한 상태에서 카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엔터를 쳐주면 자동으로 나눠준다는 것쯤은 알죠 이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어디냐고요? 여기 가맹점 여기네. 여기 뭔 진이야 이게? 진진이야? 진진? 진진 맞나요? 예. 거래처 전진이야 진진이야? 진진. 그러면 진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진진이라고 쳐볼까요? 자, 진진. 그리고 신용카드는 다 같이 무슨 카드인가 봐봐요. 신한카드. 여기다가 F2 하시고요. 신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하면 여 분기 유형에다가 카드 선택이 훨씬 낫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신용카드는 몇 번? 4번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이 원재료가 아니라 뭘 샀습니까? 수선비예요, 기계장치예요? 수선비. 수선비라고 써야 합니다. 자산으로 하면 안 돼요. 수선비인데 500번대 수선비가 맞나요? 네. 왜 500번대예요? 제조 부분이요. 제조 부분 동그라미. 제조 부분이니까 500번대를 쓰지 않으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에 신용카드 여기 신한카드가 거래처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카드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유형을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거래처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10월 30일로 갑니다. 10월 30일 문제가 있어 반품했대요. 10월 30일 날 반품이래요. 유형은 매입했던 것이 그대로 가니까 50일 그대로 갑니다. 매입했던 거 원재료라고 써요. 원재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반품한 금액은 700만 원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700만 원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거래처가 세무로부터 우리 회사가 다모아라는 걸 알았으면 거래처가 세무라는 걸 알겠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세무. 그리고 전자 맞고요. 분기 유형에는 여러분 예상 매입금과 상계한다. 그래서 예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거. 예상으로. 그러면 하단에 자동으로 공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러시아의 모이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 판매하고 선적하였다. 여러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니까 직수출 날짜는 11월 15일 16 수출 품목은 제품이라고 쓰시고요. 수량 단가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1100
그냥 이걸 단가가 2만, 수량 2만, 그다음에 단가가 1100 이렇게 곱하기 역할을 할까? 그러면 2200만 원 나오죠, 여러분? 22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M 모이사. 그 다음에 0세1 구분에서는 3번.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더라? 1번. 직수출은 1번인 것 같은데, 그죠? F2 하시고요. 1번 직접 수출이니까요. 엔터 치고, 분계 유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외상 선택해봐요. 2번. 혼합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외상 선택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해요. 예상으로 혼합해도 되고, 예상으로 선택한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알았죠? 예상 매출금 분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 끝났고요. 이제 5번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차변에 토지라고 써야 합니다. 토지를 취득했어요. 차변에 토지라고 쓸게요. 차변에 곧바로 입력 들어갑니다. 12월 12일 차변의 토지. 여러분 유형이 여러분 토지를 취득하고 여러분 계산서 53번 면세네요. 토지라고 쓸게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토건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전자 맞지요? 1번. 그리고 혼합은 3번. 돈 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상했다. 원재료가 아니라 다 같이 토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수표를 발행한 금액은 5천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예금이 5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미지급금. 다음 6번 제품을 매출하고 신용카드네요. 카드 과세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그죠? 카드 과세 12월 15일로 갑니다. 유형은 17카과 그리고 제품 수량 단가가 나왔나요? 안 나왔으면 그냥 2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가맹점이 하나무역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무역을 선택합니다. 하나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F2, 신용카드가 BC카드인가요? 그리고 카드로 선택합니다. 4번. 그리고 자 여기 잠깐만 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로 했다면 여러분 판매 목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하세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 자 여기다가 분계 유형에 가보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이걸 되어 있네. 만약에 미수금으로 되어 있다면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자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 3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4번은 오류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020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 비용 인식을 단기에 하기로 한다. 아직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때가 아직 안 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미지급. 발생주입니다. 몇 개월 발생됐냐고 보면 이자를 지금 4월 달에 지급해야 되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 경과됐나요? 여러분 내 얘기 듣고 있나요? 지금 계속 손가락으로 쉬고 있나요? 발생되는 게 몇 개월 발생됐습니까? 4월 1일부터 몇 개월? 그렇지, 9개월. 4월 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지금은 12월 31일이거든. 결산은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거에 대한 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의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그게 발생주의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미지급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31일 일반전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갑니다. 12월 31일 미지급 다 같이 무슨 변에 적어? 대변 미지급. 여러분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따라와야 돼요. 다 같이 미지급 다음에 뭐가 와요? 비용. 미지급 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억 곱하기 연간 6%. 그러면 1년간의 이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발생된 게 9개월 발생됐거든요. 1년 12달 중에 12분의 9 해보세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1억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9. 얼마 나와? 450만원. 차별에는 비용의 이름 뭐가 와요?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맞지요? 이렇게 하면 1번 끝났습니다. 다음 2번 갑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었는데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다. 자, 주식을 샀으면 단기 매매증권이라 그러지요. 3월 20일 날 7,500만 원에 샀다가 12월 31일 됐더니 결산 때 보니까 8,100만 원 가요. 얼마가 증가됐나요? 600이 증가라고 적어 놓으세요. 600이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12월 31일 날 그 자산의 이름이 뭐예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씁니다. 얼마가 증가됐다고요? 600만 원. 대변에 이것은 왜 증가됐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다음 3번 갑니다. 예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금액을 1%로 하래요. 자, 여기서는 결산 자료 입력을 가는 게 더 쉬워요. 결산 자료 입력 다 같이 자동 결산. 12월 결산 자료 입력에 클릭했나요? 1월부터 몇 월까지 하라 그랬습니까? 12월. 그리고 상단에 대손상각이라고 보이나요? 상단에 대손상각 찾았나요? 대손상각 클릭. 그리고 1%가 맞나요?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하라 그랬거든. 나머지는 제로를 시켜버려요. 빵, 빵, 빵.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동으로 설정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됐는데 금액이 어떻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금액이 내가 뭘 좀 잘못 입력했나 본데요. 중간에 잠깐만 여러분 나처럼 여러분 답하고 안 맞아요. 보면 여러분도 지금 답이 안 맞나요? 답이 여러분 맞죠? 나랑?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답안지하고 안 맞아요? 답안지가 틀렸나 보다 그러면 답안지가 틀렸나 본데 그러면은 여러분 답안지가 틀렸나 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 답안지가 틀렸든 맞았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요렇게 우리 내 데이터가 맞았으면 이 데이터대로 하라는 거예요. 앞에 거 틀렸다 하더라도 요것만 하는 걸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요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시고 여러분 결산 반영이라고 여기서 눌러버리면 돼요. 결산 반영. 그러면 여러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대손상각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예상매출금과 바드럼 계산한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어요. 예. 다음 가볼게요. 3번 끝났고요. 결산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요. 결산 자료 입력에 방금 열어놨던 거 전표 추가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다 같이 뭐라고요? 전표 추가라고 써줘야지. 여러분 비대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다 같이 중요한 거 마무리가 뭐라고요? 전표 추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전표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표 추가를 한 것은요. 우리가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와볼게요. 12월 31일 날 원래는 우리가 수동으로 분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결차 결대 분계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분계가.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결산 분계라고 써있죠. 상단에. 이런 분계를 자동으로 다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표 추가를 해준 게 훨씬 낫겠지 여러분. 자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 어떤 것까지 할 거냐면 김동민 씨는 뭘 나한테 막 보냈어? 보내지 마 수업 시간에는. 꿀떡 보낸 건가?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조회하는 거예요. 조회. 조회하는 거야. 다음 봅니다. 조회 문제 6번 가볼까요? 문제 6번 문제 보면은 자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그러면 3월 말 현재는 단기를 3월 걸로 보고요. 전년도 말 전기 거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무상태표 찾아봅니다. 재무상태표 3월 달로 가봐요. 3월. 그러면 여러분 요건 지금 3월 거잖아요. 그죠? 3월 말이고요.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건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제일 위에 거. 7억 2천 31만 3천원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했습니까? 네. 전기 말 그러면 여러분 전년도 몇 월일까? 31일. 전년도는 12월 31일 전기 말 그러니까 틀린 것을 저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에는 3월 말이에요. 여기가 전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 말 가보려면 여러분
여기 전기에, 지금 전기의 말이 여기 비교되어 있네, 여기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 말이죠, 이게? 네. 여기서는 3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여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묻는 거예요. 전기 말은 여기서, 봐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년도 말을 하고, 올해 3월까지. 여기에서 이걸 빼보세요. 7억 2천에서 2억 5천3백 빼면 2억 5천4백 빼면 4억 6,629만 원 나오나요? 네. 예,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 요 답을 적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 이제 몇 번 갈 거냐면 2번 가볼 거예요. 2번 2번은 상반기 중 제품 매출 동그라미 제품 매출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 가장 큰 달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달 물어본 것도 아니고 둘 달 알아서 마이너스를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어떤 계정을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빠르다고요. 총계정 원장. 다 같이 무슨 원장? 총 계정 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메뉴로 가봅니다. 총계정 원장 클릭. 다 같이 자 상반기라 그러면 여러분 1월부터 몇 월까지를 얘기할까? 6월. 6월까지를 가고요. 계정 과목은 뭘 물어본 거예요? 제품 매출을 물어본 거예요. 404번. 그러면 자 제품 매출 지금 대변 걸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걸 찾아봐요. 매출액이 가장 큰 거. 1억 7,700. 1억 7,700 찾았나요? 네. 1억 7,725만 원. 가장 작은 달은 몇 월입니까? 3월 1,878만 원. 차이를 빼보세요. 마이너스. 그러면 1억 5,847만 원 나오나요? 네. 메모해 놓으세요. 다음 이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3번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 동그라미 매출된 공급 가액이야 공급 대가야?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금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회하는 방법은요.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냐면 여기로 와보세요. 장부관리에 메인 매출장 보여요? 네. 여기가 가보면 메인 매출장에 가보면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와 관련된 거 다 나와요. 여기가 조회할 수 있어요. 4월 1일부터 조회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 매출을 여기 선택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매출 유형이 현금 영수증은 유형이 뭔가 봐봐. 현금 영수증. 현금 24번. 다시 생각해봐. 현금 영수증. 현과. 현과가 맞겠죠? 네. 현금은 영수증. 현과가 맞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 현과를 선택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누계를 봅니다. 누계. 월 분기 누계. 다 같이 메모했어요. 분기 누계라고. 여러분 분기 누계가 월계는 한 달치만 말하는 거고요. 네. 분기 누계는 3개월치를 누계 말하는 거고요. 누계는 지금까지 전체 누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요거고
부가세가 나와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바로 합계가 공급 대가잖아요. 네. 공급 대가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분기 누계를 보세요. 뭘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기에 누계를 보면 공급 대가가 되는 거다. 만약에 공급 가액만 물어봤다. 그러면 요게 답이겠죠. 1572만 7,273. 그런데 부가세 포함하니까 합계 요걸 불러야죠. 다 같이 금액은 1,7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다 같이 여기 봐보세요. 이제 방금 우리 조회한 거 있잖아요. 네. 조회한 것은 여러분 여기 메뉴 들어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연습할 때는 없었던 게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이렇게 답안 저장이라는 게 생성됐어요. 그지요? 네. 그래서 이론 답안 문제 작성이라고 보이나요? 네. 요거 클릭해 보세요. 예. 여러분 다른 창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요? 다른 창이 열려 있어서 안 열리네요. 다시 해볼게요. 모든 메뉴를 또 열려 있나 봐 나는. 여러분은 다 다쳤나요? 네. 다 닫았는데? 자, 메뉴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실무 답안 작성하는 거 보여요? 네. 예, 거기다가 요걸 적으세요. 그대로. 1번, 2번, 3번 답을 적어 놓으세요. 이번이 아, 2번 1억 5,847만 원. 1번. 예, 답을 어디다가 줬는지 아시겠어요? 1번 문제를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기가 끝났고 이제 이론을 풀이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론 거기 문제 15문제 있죠? 이제 풀어서 거기다가 답을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